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한민족 동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상징이고 우리 선조들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현들의 발자국이요 피자국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저는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 7살 나이에 경부선 철도길에다가 돌막을 쌓았습니다. 지나가는 일본 군수물자 기차가 전복대라고 하는 뜻에서 철도 위에다 돌막을 쌓습니다. 불과 50m 걸어가기 전에 저들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역으로 끌려가서 오전 11시 반에 고문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철로 위에다 놓고 구루마로 목을 완전히 갈려 죽인다고 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이 저를 석방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어두운 길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1년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국민학교 해방된 이후 광목 손수건으로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칼을 쏴가지고 군인 장난하는 그 마당에서도 나는 안중근 의사다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를 하면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밥 먹고 살기가 조금 유구해졌다고 해서 아파트나 가정에 광복절이나 국경일에 태극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태극기는 미국에서 20년, 100년을 살고 시민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집 바깥에 태극기를 꽂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꽂는다는 것은 영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Declaration of the one's territory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태극기를 꽂지 못합니다. 태극기를 자유자재로 꽂고 들고 다니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그 패거리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야 됩니다. 대통령 이하 장관, 정치하는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 못하면 그 국민과 그 국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뼈저린 사실을 외면하는 듯 태극기에 대한 소홀한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천세대, 만세대가 살아도 국경일에 태극기를 꽂는 집이 불과 10집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게 썩은 겁니다. 국민들이 썩은 겁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근 70여 년이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광복 그날에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가슴에 차고 칼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이 칼로 외놈들 제국주의를 무찔른다는 생각을 어린 8살 나이에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외놈들하고 전쟁한다면
이 나이에라도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과거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강감찬 할아버지, 강민첨 할아버지, 구원수 연세가 60 넘었습니다. 그런 장병 30만 대군을 두 할아버지는 무찔렀습니다. 오늘날 유태인을 보세요. 그들이 나라에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즉시 총과 칼을 들고 조국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방심하고 아니하고 사치하고 하는 데만 정신이 급급하지 태극기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오늘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태극기를 저는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태극기를 가슴에 차고 다닌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그 외놈들의 고문을 당하고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총과 칼이나 권총이라도 품고 다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나는 그 제국주의 외놈들을 무찌른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여러분들, 교육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등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육자들 정신을 반짝 차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것이 최고의 통목입니다. 이 지구상에 무엇보다도 조국,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먹고 또는 싸우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성한 우리의 덕목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할 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나 돼지 말도 못한 생활입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세요.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진 폴리틱스, 정치학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길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재헌절 때에 재헌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결도 좋지만은 행패가 있는 다수결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은 민주주의입니다. 왜 썩었는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옳은 일을 주장해도 무조건 반대하다.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마고그라고 했어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 당의 그것만 주장하고 상대방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걸 막 무시하고 반대하고 치닫는 그런 모습을 갖다 디마고그라고 했어요. 이 디마고그는 민주주의 자체를 전복시키는, 멸망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니마고가 있어도 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끼로 다 문짝을 때려 부시지 않나 온갖 행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마고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디마고그입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unprincipled lea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unprincipled leader는 디마고그예요. 디마고그가 되면은 민주주의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것을 경계하면서 태극기의 소중함을 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친다는 뜻을 갖고 정치에 임하고 국가 공무원에 임하고 사회 기강 질서가 그래야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 1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무시하고 알고어가 해결했습니다. 알고어는 민주당이고 부시는 공화당이고 선거 득표 차로는 표수 차로는 알고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거기에는 디마고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법 판결로 알고는 많은 표를 얻었지만 결국 대통령 당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법원 판결이 디마고그라고 하는 사실을 분석하고 발견하고 판결 내린 겁니다. 이게 건전한 민주주의예요. 무조건 민주주의다 하니까 예를 들어 무슨 무슨 모임이다. 예를 들어 뭐 종중의 모임이다. 그냥 다수결